옛날 옛적 청명한 하늘 아래 파도가 우렁차게 부딪히는 보령의 해안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죠.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로부터 들은 용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과연 용이 정말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항상 바다를 응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용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난 바위 해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에 자연의 장엄함을 느끼며 민수는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위 해안에 도착한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오래된 불가사의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비석에는 예전의 문자로 용의 바다, 용감한 자만이 그 비밀을 풀리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민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전설을 탐구하기로 결심한 민수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험을 결심하게 됩니다. 민수는 몇몇의 마을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 중 몇몇이 그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지웅과 용감하고 강인한 진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용에 대한 전설을 풀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한밤중 달빛이 밝게 빛나는 날배를 타고 바위 해안을 출발했습니다. 조금만 앞서면 용의 바다로 불리는 지역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는 항상 미스터리한 해무가 끼어있어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마침내 용의 바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주변으로 해무가 짙어지면서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닷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신비로운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듯했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웅장한 목소리가 바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지키던 자들이여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것인가? 용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에 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용의 전설을 밝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용은 그들의 용기를 인정하며 마법의 진주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진주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용에게서 진주를 받고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진주를 공유하였고 마을은 무척 활기차고 조화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모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용기는 후대에 전해져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령의 전설, 용의 바다와 민수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도 보령의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용이 숨결이 머문 그곳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고창 지역에는 자기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매우 오래된 커다란 자기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천년을 살았다고 믿었고 그 밑에서 내어주는 작은 의자 같은 우리는 숲의 지혜를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하게 생각하여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을 때나 답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곳에 찾아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마을의 운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나무의 영혼이 마을의 평화를 지켜 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소년 명진이 이 신비로운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꾸만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 자기나무에 마법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한밤중에 몰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이르자 자기나무가 명진을 환영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나무잎 사이로 비치면서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부디 제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 순간 나무는 푸른빛에 작은 꽃을 피웠고 꽃에서 떨어진 씨앗 하나가 명진의 손에 살포시 안겼습니다. 이 씨앗을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심으렴. 그리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란다. 나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명진은 집으로 돌아가 큰 씨앗을 사랑하던 아버지의 정원 한가운데 심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신기하게도 씨앗은 금세 자라나 아름다운 자기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세상의 어떤 나무보다도 더 푸르고 더 향기로웠습니다. 이후 그의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창을 넘어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자기 나무 숲을 더 크게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또한 성장하여 고창에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마을에는 계속해서 평화와 번영이 깃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창의 자기나무 숲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채로 남아 있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빌고 역사와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의 깊숙한 음성 지역에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은밀한 숲이라 불렀다. 이 숲에는 해질녘이 되면 아름다운 별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 들어가면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신비로운 전설을 믿었다. 하지만 전설과 함께 경고도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숲속을 거닐다 보면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설을 진실로 여겨 숲 근처에서 지내기를 꺼렸다. 하지만 용기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인 지영이는 좌절하지 않고 숲에 한 번 들어가 보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선 큰 축제가 열렸다. 햇살이 내리쬐는 날씨에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들떠 있었지만 지영이는 오직 숲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도전적인 마음을 부여잡고 해가 저물 지운 숲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산들바람이 부는 그날 저녁 지영이는 조용히 집을 나와 숲으로 향했다. 숲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하늘에 별빛이 총총히 빛나기 시작했다. 미묘한 빛들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영이는 조심스럽게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삭발한 가지들이 그녀의 복수를 슬쩍 건드렸고 풀숲에서는 작은 동물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숲 깊숙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그녀의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곱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오란, 지오란 이라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신비로운 느낌을 주어 지영이는 무작정 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숲속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작고 맑은 연못이 나타났다. 그 연못의 물은 하늘의 별들을 반사하여 반짝였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지영이는 그곳이 이 숲의 비밀스러운 중심이라고 느꼈다. 연못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지영이는 자신이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 도달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잠시 눈을 감고 연못의 물소리를 듣고 있자니 연못에서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눈을 떠보니 반짝이는 물결 위에는 사슴이 있었다. 그 사슴은 은은한 빛을 발하는 뿔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눈에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사슴이 말했다. 지영아, 너는 이 숲에 온 가장 용감한 아이로구나.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오기 두려워하지만 너는 두려움을 넘었다. 너에게 은밀한 숲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구나. 사슴은 조용히 연못가를 걸으며 이곳이 아득한 옛날부터 사랑과 평화의 장소였으며 숲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망과 용기를 가진 너에게 이 숲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사슴이 사라지자 지영이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더 큰 용기와 평화가 깃들었다. 그녀는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이후 지영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놀랍기도 했지만 그녀의 경험을 통해 숲의 전설에 대한 두려움 대신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은밀한 숲은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신비로움을 자극하는 장소로 남게 되었다. 지영이는 용기와 믿음이 가진 힘을 깨달으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전주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주는 특히 그 안에 수많은 전설과 동화를 간직한 고을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호남의 빛과 그림자라는 전설입니다. 전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남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고 주위에 자라는 나무들이 만드는 그림자와 서로 어우러져 다른 세상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호남의 빛이라 불렀고 연못 안에는 특별한 이무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비연이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연은 어느덧 동네 주민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비연은 연못을 휘저으며 물살을 이용해 고운 물방울을 하늘로 띄우곤 했습니다. 그 물방울은 햇살을 만나 무지개로 변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여기저기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연못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연못에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혼이 깃든 어둠의 그림자라는 존재로 매년 청명한 하늘을 좋아하는 전주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처럼 연못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연못 주변까지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비연은 깜짝 놀라 물 속에서 튀어나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큰 나무에 매달린 종을 올려 마을 대정각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이 한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무기야,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이 그림자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하네. 우리의 조상이 남긴 비법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사용해야 할 때일세. 비연은 한길자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남긴 고대의 비밀 서판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전주 지역을 지키던 수호신들의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방법에 따라 한밤중에 어둠을 찢는 소리의 물결 시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비연은 연못 한가운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호남 벌판을 지나 멀리까지 울리며 하늘 위 천둥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소리의 파동에 휩쓸려 사라졌고 다시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전주 사람들은 밤하늘에 쏘아올린 비연의 물방울처럼 자신들만의 빛을 계속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전설은 전주의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키워줍니다.